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이 조민 씨가 지금 31살입니까? 32살입니까? 어제 기소를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비되는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오후 5시쯤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그랬는데 참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남영동? 저도 옛 추억이 물씬물씬 나기는 합니다. 박종철 탁 하니 억 하고 죽었다 하던 그곳이 남영동이 있었습니다. 남영동. 저도 그때 막 입사 몇 년 안 된 그런 젊은 기자여가지고 현장 뛰어다니던 저도 그때 특종 1급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 느닷없이 무슨 남영동이에요. 남영동. 그러니까 조국 씨는 자기가 남영동에서 숨을 거둔 박종철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인가 봐요. 네? 자기를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라니 지가 무슨 박종철인가? 하기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가는 예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놀랍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우리 땅에는 조국 부부와 딸까지 다 예수님 일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입에 저런 말 나오죠. 나를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을 하려기 바란다. 아무튼 그 조민의 기소장은 그렇습니다.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었다. 공문서를 위조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위조, 허위. 입학원서 위조. 자기소개서 위조. 인턴 확인서 위조.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위조 아니면 허위.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도 조민이도 그 엄마하고 정경심하고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정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뭐 누가 정범이고 누가 종범이야, 누가 교사범이야.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검찰은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민이가 뭐 겸허히 뭘 받겠다 그렇게 책임지겠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겸허히 책임을 지겠다 그랬는데 저겁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입니다.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습니다. 그랬는데 조민 씨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겸허히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판사가 내리는 그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겸허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어권 행사하세요. 아빠가 이미 일찍이 저런 재판 받을 때 진술 거부한 적이 있거든요. 조민 씨도 진술 거부해도 돼요. 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어권 최대한 행사하세요. 그리고 판결에 따라서 죗값을 치르면 됩니다. 저런 데다가 겸허히 이런 말 넣을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사진 있으면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저희 지금 이제 저 프란시스코만 보이는데 그 앞에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도착한 대합실 이렇게 되어 있고 살라데 예가다 스페인어입니다. 그러니까 도착한 분들을 위한 대합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사진을 함께 올렸어요. 미국에 가 있는데 설마 여차제 가면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네.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징역 6개월 1심형이 내려졌다 이런 건데 그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4개월 뒤인 2017년 9월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6년 뒤인 지금에 와서 판사가 이것을 명예훼손이다,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박병곤이라는 판사한테 제가 정말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37살, 제가 뭐 나이를 강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거의 아들뻘이긴 하지만 그래도 묻겠습니다. 뭐냐면, 정진석 의원이 말한 부분이 꽤 깁니다. 그중에 어떤 것이 거짓이라는 것인지. 왜냐하면 박병곤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첫 번째로 페이스북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 조곤조곤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 가족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았다라는 게 허위입니까? 그게 거짓입니까? 박 판사님 대답해 보세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서 그냥 수사를 하다가 중단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대체적인 우리가 합의된 그 실체적 진실은 뭐냐? 640만 달러 받았다는 겁니다. 권양숙 여사와 그 자식들이 640만 달러, 500만 달러 한 번 받고 100만 달러 한 번 받고 40만 달러 한 번 받고, 그래서 640만 달러 받았다는 건 거의 사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본인도 이걸 인정을 했던 겁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금품이라고 했으니까 금은 돈이고 품은 물건이겠거든요. 물건 삐아제 시계, 노무현 대통령 하나, 권양숙 여사 하나 뭐 논두렁에 버렸다는 건 거짓말이라며요. 그 논두렁이 아니고 뭐 노무현 대통령 망치로 뭐 빻아버렸다며요. 이런 말까지 있는데, 어찌됐든 삐아제 시계 2개 그리고 640만 달러가 박연차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으로 갔다는 건 사실인 겁니다. 자, 그게 아니라면 부부싸움 끝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박병곤 판사가 부부싸움 한 적 없어, 이걸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그 당시에 부부 사이가 썩 좋은 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 그 부인과 아들한테 넘어간 돈을 이제 그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기 뭐가 허위 사실이죠? 그래서 뭐 이미 1심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뭐 그렇다 치겠는데, 판사가 이왕 그 페이스북 정진석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이 그 거짓이라고 판결문의 내용을 말을 했으니 어떤 부분이 거짓이라는 건지 좀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